네, 프린트물 2페이지. 자, 202페이지 제5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할게요. 103조가 나옵니다. 이걸 일명 선풍기 무효라고 합니다. 무슨 무효? 네, 출발은 2번인데 특질이 요거는 원칙이 못 돌려받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3번이라 할지라도 따당땅 내 취소하면 2번 만들어서 전부 다 부당이득 돌려받을 수 있죠. 근데 요 선풍기 무효는 뭐다? 못 돌려받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불법 원인 급여. 그러니까 10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다? 당사자 능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있었고 약정에 무슨 착사? 단통 착사가 있었고 무슨 적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출발이 총칙은 출발이 무효인지 취소인지 먼저 그거부터 구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취, 무무, 지치, 무무, 무무. 그러니까 이쪽이 출발이 뭐고 이쪽이 취소고 이쪽이 출발이 뭐다? 무효다. 이렇게 기준 잡아드렸죠? 이게 아까 몇 번에 있었어요? 10번? 10번 있었잖아요. 10번 있었잖아. 무치, 무무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무효다 그러면 틀리지. 미성년자에 문제가 있으면 무효가 아니고 뭐다? 취소. 숫자로 얘기하면 이쪽이 몇 번이고 아까 원 그리면 이게 취소 3번이고 이게 2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두 번째는 돌려받는 영역과 못 돌려받는 영역. 어렵지 않죠? 여기만 뭐고? 불법 원인 급여고 나머지 영역들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특히 여기서 많이 놀아요. 통정에서. 뭐라고요? 강박이 나오면 어디서 놀아야 돼요? 강박이 나오면 이쪽 영역이죠? 사기, 강박 이쪽 영역이지 이쪽 영역이 아니죠? 그 다음에 허위가 나오면 통정 여기 영역이지 이쪽 영역이 아니다. 그걸 자주 보지 않습니까? 자, 갑니다. 35번 갑니다. 반사회질서 판단 시기는 법률 행위 시이다, 이행기이다. 네? 무슨 시? 법률 행위 시 판단하죠? 이런 거죠. 계약 체결 후 그 물건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럼 계약 당시는 몰랐죠. 지금 알고 있지. 그럼 판단 기준이 언제예요? 계약 당시지. 중요한 겁니다. 판단 기준은 언제다? 모를 때는 언제다? 계약할 때 기준 잡는 거예요. 계약 당시는 뭐다? 10억인데 계약 체결 후 한 달 이내 돼가지고 9억이 3억으로 떨어졌어. 불공정한 법률 행위이다 아니다? 왜요? 계약 당시 정상이었잖아. 그 떨어진 건 뭐야? 그건 그 다음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 행위 판단 시기는 언제가 아니고 이행기가 아니고 언제다? 계약 당시 기준 잡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36번 갑니다. 형사 성공 보수 약정은 사회 질서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응? 반한다. 아셨어요? 조심할 것. 민사소송 성공 보수는 가난한 자들의 소송이기 때문에 그 약정은 유효. 근데 무슨 사건은? 형사사건 성공 보수 약정은 103조 무효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게 대표상에서 간단합니다. 보통 돈 있는 사람들은 교도소에 있기를 원합니까? 교도소 밖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죄 짓고 들어와서 교도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면 갑갑하잖아.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뭐라고 제안해요? 나를 여기서 모아놓으면 꺼내주면 내가 얼마를 치겠다. 그러면 그것도 또 가서 또 로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판사 법 찾아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관련된 누굴 찾아가야 돼요? 인맥을 통해서 쫓아가니까 또 가서 돈 계속 찔러야 돼, 안 찔러야 돼? 이게 뭐야? 전관 예우가 뭐가 돼서 돈벌이 수단이 돼야 안 돼요? 한국 사회 그런 게 문제가 많아, 안 많아요? 끼리끼리 맨날 그러니까 제대로 재판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사람 무생할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뭐고? 옛날에는 돈 있으면 유전, 무죄, 무전 뭐예요? 유죄. 근데 그래도 바뀌었어, 그래도. 세상이 바뀌었어, 이제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받아야 되겠죠. 요즘 뭐예요? 예? 돈 있으면 뭐예요? 집행유예. 나온단 말이에요. 돈 없으면 바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럼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쨌든 형사소송, 선거무소는 뭐다? 근데 민사소송은 유효입니다. 기억하시고요. 37번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뭐다? 선택하세요. 적법성 무효다, 타당성 무효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지금 하는 데가 제5절 사회적 타당성 아니야, 타당성. 왜 웃으세요? 혼자 미쳤지 지금? 그 아까 기억해요.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손 펴보세요. 이렇게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등기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미등기 매수인. 이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팔면 적극가담 이중매매. 매도인이 매수인 등기 안 하고 있잖아요. 갑이 병한테 팔면 뭐라고? 적극가담 무슨 매매? 이중매매고. 근데 미등기 매수인이 무슨 등기 안 하고 있죠? 을이 병한테 팔고 얘한테 가서 야 등기를 얘한테 좀 쳐주라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허가지역 중생등기. 무슨 등기? 이 두 가지 테마는 기억해. 갑이 을한테 563조 매매했죠. 근데 뭘 하지 않았어요? 180 등기 안 했지. 이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팔면 뭐라고? 8글자. 적극가담 이중 매매. 미등기 매수인이 팔고 등기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 이게 뭐다? 허가지역 중생등기. 이 테마를 잊지 마세요. 허가지역 중생등기 얘기는 적법성 이야기. 허가지역 아닌 중생등기는 유효. 허가지역 중생등기는 무효. 적극가담 아닌 이중매매는 유효. 적극가담일 때는 무효. 적극가담 이중매매 무효는 어디 무효? 타당성 무효고 허가지역 중생등기는 적법성 무효. 가서 중간 생략등기 물권법 가서 꼭 찾으셔가지고 그 파트를 자꾸 읽으세요.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총칙에 있어. 찾으셔서 가서 꼭 읽으세요. 그런 부분을 자꾸 뭐 한다? 하루 한 번씩 톡톡 가서 봐.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자꾸 눈도장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번 보고 한 달 있다 보지 마시고 틈틈이 뭐 한다 가서 눈도장 찍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서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되는 대로 시간 나면 공부하고 또 일하면 또 일하고 이렇게 되는 대로 공부하세요. 프린트 딱 드렸어요. 전부 다 답이 선택하듯 해놨잖아 지금. 답도 다 적어놨지 거기다 또 답. 또 집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럼 없는 것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이따 하나 더 해놓을까 여기다? 뭐 하나 더 하면 되지 뭐. 그 집에 가서 뭐 한다? 깨끗한 거 보시고 여기서 뭐 하시고 선택하세요. 자, 다음 갑니다. 38번 대리인은 적극가담하고 본인은 선의인 경우 판단 기준은 누구일까요? 네?
대리인이야 본인이야? 당연히 대리인이 되겠죠. 37번은 타당성 무효가 되고요. 38번은 누구 기준? 약정은 누가 했으니까? 대리인이 갑의재산권 이전 약정, 상대방 대금 약정은 누가 했으니까? 되니까 효력은 누가 가요? 본인. 판단 기준은 누구? 대리인. 따라서 선풍기 무효가 되겠죠. 39번 갑니다. 비자금 소극적. 벌써 글자가 소극적 같으니까 103조 무효이다, 무효 아니다? 느낌이 벌써 소극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요? 무효 아니다. 자, 40번 별표 허위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103조 무효이다, 무효 아니다? 아니 허위자 들어갔잖아. 허위는 어디서 나와? 여기 통정 여기서 무효지 어디 무효가 아니다. 차이가 뭐예요? 여기 똑같이 무효지만 이쪽은 못 돌려받고 이쪽은 돌려받으니까 차이가 있죠. 자, 41번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103조 무효이다, 무효가 아니다? 왜 아니에요? 강박은 여기 출발 3번이지 이거는 관계가 없잖아요. 조문에 충실한 사기 강박은 출발이 몇 번? 취소. 이쪽 영역이지 이쪽 영역이 총칙에 10가지를 펴놓고 영역 표시하면서 공부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역을 표시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뭐를 모르는 거예요? 영역 표시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42번 갑니다. 적극가담 뭐라고요? 이중 무효인 경우 제1매에서는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아니다.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어느 게 맞아요? 정답은 뭐다? 대위. 이유는 뭘까? 제1매수인은 매매만 했지 등기한 적이 없잖아요. 갑하고 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직접 대면할 상대가 아니죠. 누굴 대위해서? 갑. 그래서 시험 볼 때 모르겠어. 모를 땐 판례 태도는 직접이 정답인 경우는 극히 없어. 거의 전부 다 정답이 대위야. 모를 땐 어디로 산다? 대위. 직접 하지 마시고 뭐 한다? 대위. 단 저는 책임 안 집니다. 모를 때 어차피 찍는 거니까 뭐다? 대위가 많아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3페이지 가시면 746조 무슨 급여가 나와요? 불법 원인 급여. 네, 불법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 반환을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네, 시험 범위에서는 이렇게 가시고 가장 간단합니다. 한쪽은 불법 서로 불법이 있을 때는 서로 못 돌려받는다. 아시겠어요? 아니 중개사 시험에서 불법 가지고 상세하게 시험 문제 안 내니까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해. 그냥 시험 볼 때 단순해야 되니까 서로 모일 때는 불법 서로 못 돌려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한쪽은 불법이 있고 한쪽은 불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쪽은 불법이 있고 한쪽 불법이 없어. 그럼 불법 있는 사람은 못 돌려받겠지만 뭐 없는 사람은 불법 없는 사람은 뭐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지문은 불법 있는 사람은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고 두 번째 문장 있죠.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 이득을 취한 자에게만 있는 때는 뭐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득을 취한 자한테만 불법이 있다는 얘기는 나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법 없다는 얘기죠. 네, 이것을 104조를 보세요. 몇 조요? 104조. 우측에 조문 있죠? 당사자가 궁박경설 또는 당사자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령에는 뭘 한다? 무효. 그럼 104조는 피해자가 있고 폭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궁박경설, 무경험, 셋 중 하나 상태에 있는 것을 상대방이 교모에 뭐해서
악용해서 give and take 현저 차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러면 피해자는 폭리자 두 사람이 있죠. 그러면 104조가 746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폭리자는 첫 번째 문장 못 돌려받고, 피해자는 두 번째 문장. 그러나 불법 원인이 누구? 폭리자에게만 있는 때 피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몇 조가 몇 조 들어가면 104조가 746조 들어가면 폭리자는 첫 번째 문장 적용받아서 못 돌려받고, 피해자는 두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43번 갈게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를 원인으로 급여한 경우에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왜요? 불법 원인 급여하면 돌려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그런 얘기고. 자, 44번을 별표해 보시고, 감남이 을녀에게 부착관계 대가로 소유권을 뭐 했다? 이전했다. 그럼 뭐 한 거야 지금? 네? 네?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누구한테? 을녀에게 등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전해 줬다는 얘기죠? 무슨 관계를 대가로? 첩관계 대가로. 그죠? 조건부 만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거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을한테 있죠. 이유가 뭐예요? 못 돌려받기 때문에. 그러면 을녀가 예뻐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예? 사실은 예쁘겠죠? 예? 이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서. 이자를 뭐 할 필요가 없어서, 불법 원인 급여한 이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서 반사적으로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그 을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알고, 병이 뭐였어요? 병이 이런 사정을 뭐하고? 알고. 알고가 뭐예요? 악이죠?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해요? 못해요? 네? 이게 여러분 맨날 하는 건 방패야. 이게 뭐라고? 을이 뭐하니까 지금 소유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을이 했으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승계 취득이란 말이야. 무슨 취득? 이 앞에 이게 뭐가 뭐 있든 어떤 소유자가 누구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사람은 뭐 묻지 않고 서랑 묻지 않고 승계 가는 거예요. 방패. 뭐라고? 자, 44번.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자, 이제 104조 갑니다. 104조는 103조 예시 규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04조는 한 문제 내기 딱 좋습니다. 자, 갑니다. 4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불균형 판단 시기는 법률행위 시다, 이행기다. 아까 법률 행위 시라고 했어요. 다음 46번. 무상인 증여계약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이 있다, 없다? 적용 없다. 자, 폭리를 예쁘게 표현하면 폭리가 뭘까? 폭리. 네? 폭리는 기부하고 뭐예요? 테이크. 그 다음 뭐예요? 현저 차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무슨 행위? 폭리 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매매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쌍무니까 채권은 채무고 채권 채무 아니에요. 근데 증여는 뭐만 있는 거예요? 증여는 기부만 있지 테이크가 없으니까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단독행위 아니라니까. 뭐라고? 계약이야, 계약. 매매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지만 증여는 뭐예요? 기브만 있지 테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폭리란 말을 쓸 수가 없죠. 매매는 유상행위면 증여는 무상행위죠. 네? 무상행위는 적용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증여로 내면 또 알까봐 슬그머니 또 뭐로 고쳐내? 무상행위. 증여 이꼬르 무슨 행위? 무상행위. 매매는 무슨 행위? 유상행위. 자, 47번 갑니다. 무경험은 특정 거래 경험 부족일까? 일반 거래 부족일까? 네, 일반적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 부족을 얘기하는 거죠. 민법은 일반법, 민법 플러스 민사 특별법 있죠. 그러니까 민법은 뭐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 48번. 대리행위에서 궁박은 본인 기준, 대리인 기준? 네, 정답보다 본인 기준. 경무대. 뭐라고요?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누구? 본인. 경무대. 궁박은 본인. 다음 49번. 피해자의 궁박, 경설, 무경험은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49번.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 그대. 아셨어요?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누가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폭리자가 입증해야 돼요? 자, 한쪽은 유효 주장, 한쪽은 무효 주장. 누가 입증해야 된다?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저쪽은 난 폭리 취한 적이 없다. 너 폭리 취했지 않느냐?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 피해자한테 입증 책임 있다는 얘기는 피해자의 궁박, 경설, 무경험 추정되지 않는다. 49번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 안 된다. 같은 얘기예요. 효력,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장. 자, 50번 갑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채권 포기, 108조 적용 있다, 없다? 팔레트도입니다. 있다. 별표해 주세요. 50번. 시험에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채권 포기, 단독행위, 104조 폭리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 51번 갑니다. 경매의 경우 폭리 적용 있다, 없다? 아니, 경매하는데 폭리가 있으면 문제 있으면 안 되죠. 다음 52번.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피해자는 불법이 있을까, 없을까? 당한 쪽이니까 뭐가 없어? 그러니까 52번이 746조 들어가면 두 번째 문장이라니까. 피해자는 뭐가 없으니까? 당한 자니까 불법 없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뭐야? 있다. 그런데 53번은 뭐야? 53번은 폭리자는 불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52번하고 53번을 어떻게 한지 아세요? 1+1으로 양 당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틀렸지. 1+1으로 했다니까 뭐라고요? 피해자든 폭리자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잖아. 누구는 할 수 있는데. 근데 누구는? 요즘은 이렇게 1+1으로 내. 자, 보세요. 청약과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 이해된다. 청약과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 이해된다? 뭐는 맞아도. 오. 거꾸로 맞추고 있어 지금.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관계없지만 승낙 상대방은 특정이니까 잘못됐잖아요. 청약, 승낙
격지자 청약과 격지자 승낙은 발송주의를 취한다. 청약은 대화자, 격지자 다 도달이고 승낙은 대화자, 도달, 격지자, 발송이니까 1+1 틀렸잖아. 요즘 이렇게 1+1으로 슬그머니 갖다 자꾸 들이대요. 원래는 2개의 문장인데 한 문장으로 합해가지고 양당사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틀립니다. 양당사자 반환 청구할 수 있다도 틀리죠. 왜? 나눠서 봐야 되잖아. 자, 54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될까 안 될까? 된다 안 된다? 네. 불인정입니다. 왜 불인정일까? 왜 불인정일까? 그러면 55번입니다. 서로 반대 표시하세요. 몇 번과 몇 번은 반대?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까? 인정되지 않을까? 인정돼요. 이건 또 왜 그럴까? 이렇게 연습하세요. 이런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자, 9억짜리 토지를 3억에 샀어요. 얼마 샀다고? 3억에. 지금 폭리라고 볼 수 있죠. 네. 그죠? 그러면 그 가격 그대로 추후로 인정해도 3억 폭리죠. 아니 9억을 얼마에 샀다고? 3억에 샀는데 3억 그 가격 그대로 추후로 인정해봐야 어차피 폭리 아니야. 근데 3억을 9억으로 바꿔서 전환해서 3억을 얼마로? 9억으로 전환하면 폭리가 제거되지. 그러면 인정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억하세요. 그 가격 그대로 추후로 인정해봐야 뭐야? 폭리지. 근데 3억을 어디로? 9억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폭리가 아니잖아. 그렇게 기억하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기억해. 이거 억지 쓰는 거야 제가. 억지 쓰는 거예요. 불공 뭐죠? 법률 행위죠. 앞으로 이거 정한을 이렇게 읽지 말고 전한으로 읽어 항상. 뭐라고? 전한. 이거 뭐 어쩌다 한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전체 기억해. 그 가격 그대로 뭐 해봐야 추후 인정해봐야 어차피 폭리 아니야. 근데 그 가격을 뭐요? 전환하면 바뀔 수 있잖아. 근데 뭐가 아니니까? 폭리가 아니니까 된다. 그래서 특히 50 몇 번? 5번.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할까? 보세요. 103조 보세요. 103조 보입니까? 프린트물에 103조 보여요? 눈이 어디가 있어? 위로가 있어야지. 밑에가 있는데 보는 거예요. 맨 위. 자, 선풍기 103조는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됩니다. 근데 104조는 뭐는 안 되지만 추인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은 추후로 인정해도 안 되고 전환해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몇 조는?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뭐는 안 돼도 그 가격 그대로 추인해봐야 어차피 폭리야. 근데 전환하면 가능하다.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아시세요? 자, 56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그러면 49번하고 56번은 같은 지문이에요.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피해자의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 뭐 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한 같은 지문이야. 근데 이걸 다른 지문으로 인식하니까 자꾸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자꾸 모으는 게 좋습니다. 자, 207 들어갑니다. 법률형이 뭐죠? 해석. 57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없네. 상대방 입장 고려할 필요가 없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 보하는 것이 규범적 해석. 근데 상대방이 표의제의 진이 아님을 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가죠. 그건 누구 보하는 거예요? 표의자 보하는 거지. 그게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 입장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해도 관계없어.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58번 오표시 무의 원칙은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무슨 해석? 자, 그러면 563조 보신 적 있죠? 예? 갑이 무슨 토지 재산권? X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상대방도 X토지 사겠다, 돈 주겠다라고 약정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토지? X토지. 다시 가보세요. 1페이지. 563조 다시 보세요. 몇 조? 당사자 일방과 상대방이 X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을은 X토지 재산권 이전 받는 대신에 대금 지급하기로 약정해서 효력이 생겼죠. 그럼 무슨 토지 가져간 거예요? 근데 계약서에다가 그만 깜빡해가지고 뭐라 적었다? 계약서에다가 잘못 적었어. 무슨 토지로? Y토지로 잘못 적었다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불일치를 지금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그러면 초점이 원했던 의사입니까? 계약서에 표시된 것입니까? 초점이? 표시가 아니고 뭐니까? 이게 무슨 해석? 갑이 무슨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말을 했어요. 무슨 토지? Y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하니까 상대방이 Y토지인 줄 알고 대금 주겠다고 계약했죠. 그럼 포인트가 X토지야 Y토지야? 마음속 무슨 토지인데? 그만 깜빡 Y토지 팔겠다 약정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초점을 여기다 둬야 돼요? 여기다 둬야 돼요? 이건 여기 아니고 여기다 초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그 자연적 해석에서는 절대 착오하는 말이 안 나와요. 절대 뭐가 안 나온다? 자, X토지는 왜 안 나와요? X토지는 퍼펙트 유효하니까. Y토지는 성립조차도 안 했으니까. 이 단어 쓸 수가 없잖아요. X 퍼펙트 유효니까 착오 취소 안 나오죠? Y토지는 아예 뭐가 왔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됐으니까 이거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해석에서는? 무슨 문제가 없어? 근데 규범적 해석은? 싸울 거 아니야. 을은 이 계약이 뭐하다? 4번이다. 얘는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이건 계약이 뭐다? 3번이다. 그래서 법원에서 중요 부분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거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해석을 통해서? 착오, 취소 문제가 하고 자연적 해석은 절대 무슨 문제가 없다? 착오, 취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59번하고 60번은 가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몇 번? 오표시 무효가 제대로 지문이 이해가 되면 불성립, 성립 1, 2, 3, 4가 이해가 된 거고 오표시 무효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됐으면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책자에도 오표시 무효 사례 문제 있으니까 푸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 의사표시 오늘 못 가겠네. 자, 책자 한번 가봅시다. 5표시 무에까지 갑시다. 그러면 자, 59번 관련된 거 페이지 쪽쪽 넘기시면 페이지 208페이지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자, 208페이지에 가로 1번이 무슨 해석? 그래,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거기까지 갈게요.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뭘 기억해야 돼요? 불성립. 그 다음 뭐죠? 자, 성립한 다음에 뭐죠? 원 그리면 되죠? 그죠? 4번이 뭐고요? 확정 유효. 2번이 뭐고? 확정 무효. 그럼 1번은 불확정 무효. 3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 하고 뭐가 있어요? 단통 뭐가 있으면 착사가 있고 확과 적타가 있으면 계속 그림 붙이면 나중에 영역이 되잖아요. 요쪽 영역이 뭐고 여기 요쪽 영역이란 얘기고 요쪽 영역은 출발이 몇 번이다? 2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거기 이제 볼게요. 거기 매된 갑하고 매신을이 집원 또 뭐라고 됐어요? 읽기도 귀찮아. 969 다시 뭐요? 36 있는 A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는 계약 합의를 하였으나 목적물 지번에 관해서 착각을 일으켜 지번이 969 다시 몇 번? 39. 네. 갑소유 B 토지로 목적물 표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등기까지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다시 이걸 누구한테 팔았다. 병한테 팔았다.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하지 마시고 563도 대입하면 되잖아. 둘이 무슨 토지 가지고 했어요? 여기 또 X 대신 또 A로 바꿨잖아. A 토지 재산권 약정, A 토지 재산권 약정한 거 아니야. 근데 계약서에 뭐라고 표시했어요? B라고 했잖아. 그럼 B 토지 재산권 약정을 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토지는 A 토지는 여기 위치가 어디야? A 토지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토지는 A 토지 매매는 퍼펙트 뭐 한 거예요? 계약서가 없어도 왜 조문에 계약서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계약서에 B 토지는 뭐야? B 토지 재산권 약정한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B 토지는 여기 아니야. 여기 무슨 매매는? 근데 B 토지 매매해서 B 토지 등기가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약 자체가 뭐 하지 않았는데? 이 등기는 당연히 무슨 등기요? 이 등기는 당연히 등기는 유효 등기, 무효 등기밖에 없으니까 무슨 등기야 이거는? 무효 등기 아닙니까? 이걸 믿고 병이 사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맨날 얘기했잖아요. 무효 등기면 건너간 사람도 무슨 등기다? 그래서 그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무효 등기 맨날 공신력 없다고 맨날 했잖아. 뭐 없다고? 그러면 당사자가 이 불일치를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그죠? 이 단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뭐 여기 가서 차고 무슨 단어? 취소. 얘는 여기 있으니까 성립을 전제로 한 차고 취소란 말 쓰면 안 되고, 이 토지는 무슨 퍼펙트 뭐 한 거니까? 유효한 거니까 여기에 차고 취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야.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 A 토지 소유자는 아니죠. A 토지는 아직 뭐 한 적이 없어. 등재한 적은 없잖아 지금. 달라는 초력만 있는 거지 아직 무슨 자는 아니야.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이 그림에다 대입하게 되면 거기 있는 지문들이 다 풀려간다는 얘기예요. 1. 표의자의 잘못으로 표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표의자 진입을 뭐요? 올바로 파악했을 때는 표의자는 그죠? 진위에 따른 효과가 주어지게 되므로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두 번째, 따라서 사안의 경우 A 토지 매매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하지요. 성립만 했어요? 뭐까지 가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퍼펙트 뭐하다? 유효. 세 번째, 자연적 해석에는 표의제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주어지므로 의사표시 불일치, 즉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네, 3번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왜? Y 토지는 어디니까? 아니 불성립이니까 성립을 전제한 착오 취소 못 쓰죠. 그냥 지문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 이 판만 있으면 판 대입하면 공식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 A 토지는 퍼펙트 뭐함으로? 여기 가면 안 된다는 얘기냐. 제일 중요한 단어가 3번이야.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는 절대 무슨 문제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Y 토지 생권 이전 약정했는데 마음속 원한 건 X 토지였잖아. 그때는 무슨 해석이야? 규범적 해석. 그때는 무슨 문제? 착오 취소 가능성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해석과 무슨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규범. 같이 묶었어. 네 번째, A 토지에 관해서는 매매 행위는 있으나 뭐가 없고? 등기가 없으니까 아직 A 토지 소유자는 아니죠. 또 B 토지는 등기해봐야 이 등기는 무슨 등기야? 매매가 없었으니까 뭐요?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죠. 어쨌든 A 토지 소유자도 아니고 B 토지 소유자도 아니란 얘기예요. 다음 다섯 번째, B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없이 뭐한 것으로서 경로된 것은 뭐다? 무효. 따라서 병은 선이더라도 소유권을 뭐하지 못한다. 이유는 무효 등기에 뭐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 갑이 병한테 가서 뭐라고 그럴까? 갑이 병한테 가서 자, X 토지 지금 거기 A 토지 갖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토지 등기 갖고 있어요, 지금? 아니, B 토지 등기 갖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병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등기 지워. 점유 내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지금 B 토지 등기가 병한테 가봐야 무효 등기라며. 현재 점유도 하고 있어. 그럼 이제 갑이 나타나서 가서 병한테서 뭐라고 그래요? 소유자가 누구니까? 갑이니까 뭐 내놔? 점유 내놔. 등기 지어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아니 왜 없어? 무효 등기에 뭐가 없으니까. 공신이 없으니까 누가 나타나서 갑이 병한테 가서 뭐 달라? B토지 등기 지워. 두 번째 B토지 뭐야? 점유 내놔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5번까지 가면 안 되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가서 뭐라고? B토지 등기는 무슨 등기니까? 무효 등기니까 너는 B토지 무슨 자가 아니다. 소유자 내가 소유자다. 아시세요?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뭐 하는 거예요? 등기 지워. 두 번째 뭐다? 점유 내놔. 등기 지워는 소유물 방해 제거일까요? 소유물 반환일까요? 등기 지워는 방해 제거입니다. 점유 내놔는 뭘까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아시세요? 그럼 이때 병이 벌써 뭐 할 줄 알지? 뭐 하다가 그 토지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토지 가서 측량하고 거기다 자기서 멋있게 뭐야? 토목공사까지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토지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토지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채권이 발생했다면 무슨 건 들어가요? 그러면 이 편 물건의 점유자, 회복자 관계로 들어가는 거야. 무슨 관계? 회복자가 점유자한테 점유 내놔 할 때 그럼 그동안 들어간 필요비 무슨 비? 유익비, 상환, 채권이 발생하죠. 필요비는 지출 즉시입니까? 달라고 할 때입니까? 정신 차려. 지금 계약관계 아니잖아 지금. 달라고 할 때 하는 거야. 임대차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뭐가 한 게 아니라고?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첫 수업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왔잖아. 그럼 해왔던 내용들이 계속 뭐야 돼 이렇게
연결돼 가면서 내가 알았던 내용들 계속 붙어가면 나중에 하나만 딱 펼치면 쭉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5번에 연결되는 거야. 몇 번? 그러니까 무효등기니까 내놔라. 그럼 필요비, 지출, 즉시가 아니고 뭐다? 반환시. 유익비는 언제야 그러면? 똑같이지. 반환시지. 임대차 할 때는 필요비는 바로 즉시고 유익비는 언제고? 계약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 아니야. 종료 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무슨 관계가 아니니까 필요비든 유익비든 언제다? 반환시. 됐어요? 근데 돈이 없다면 어떡하는 거야? 그때부터 유치권 돌리면 되잖아. 병이 갑의 비토지를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토지 관련돼서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가 있으면 그 상한 채권 가지고 본권 뭐요? 유치권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유치권은 방해 제거에 대해서 공격하는 겁니까? 반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겁니까? 유치권은 등기 지워 방해 제거에 대해서 유치권 가지고 등기 못 지어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유치권은 등기 지어 달라고 했을 때는 내가 무슨 권이 있어도 유치권 있어도 등기는 지어줘야 되는 거야. 문제는 뭐 할 때? 반환을 요구할 때 내가 채권이 있어서 유치권 못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치권은 어디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 방해, 제거에 대응해서 공격하는 요구 아니고 뭐다? 반환을 요구할 때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시험 볼 때 여러분들 한 번에 40문제가 다 나오면 그 안에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이 계속 뭐 한다? 연결에 가서 꼬리를 물게 되면 한 세트 한 8개씩만 하면 어떻게 될까? 한 세트 8문제를 달고 하면 한 3개만 해도 몇 개 이게? 제가 원하는 건 한 24개 정도야. 제 목표는 몇 개? 24개. 그럼 24개 정도만 맞힐 자신이 있으면 이제 그걸 다른 과목 가서 이제 뭐 해야 돼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것도 집중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시험 보기 전날까지 민법 가지고 하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돼. 9월달 가서는 민법은 어느 정도 손 놓고 이제 다른 과목 2차에 가서 막 집중을 하셔야 돼. 그래서 1차, 2차가 뭐가 되는 거야? 동차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계속 민법도 안에 끙끙거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해석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XY는 X에 초점을 두니까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이고 X 토지 팔아야 되는데 Y 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건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절대 무슨 문제가 없다. 착오, 취소 문제가 없고 무슨 해석을 통해서 무슨 문제? 착오, 취소가 생깁니다. 아셨어요?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다음 주는 이제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잠시 후에 따르겠습니다.